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녘사회의 입거리와 살거리, 의복문화와 주거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거리,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평양의 도시 사진들과 그 농촌 사진들, 평양이 아닌 그 다른 지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 입는 생활, 의생활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옷만큼 빨리 이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같은 건 한번 지어 놓으면 그래도 뭐 몇십 년 가니까. 그렇죠. 제가 분단 70년이 넘었는데요. 그 의복에도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시대를 30년 정도로 보는데 어제 뭐 7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변화들이 많이 있었죠. 초기에 해방 후에는 아마 남북이 다 같았을 거예요. 이제 그 조선옷, 한복을 이제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일제 시기에 입던 그 몸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입었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옷차림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서 반바지 입던 사람들, 몸빼 입던 사람들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재킷이라고 하나요? 예. 남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재킷과 인민복이라고 하는 이런 옷들을 많이 입기 시작했고, 좀 이제 편리한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60년대는 편리한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여성들도 이제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제 치마에서 약간 이제 무릎까지 오는 이제 개량 한복으로 많이 한복. 바뀌었고, 작업복처럼 이제 위에 걸치는 이런 옷들이 이제 60년대에 많이 됐고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생활문화 양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편리하고 활동하는데 이제 많이 편리한 이런 옷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여성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팔소매가 짧거나 팔소매가 없는 이런 옷들. 그 다음에 원피스 보고 북쪽에서는 이제 달린 옷이라고 하거든요. 달린 옷이요? 예. 아래 위가 이제 다 달렸다고 해서 이제 달린 옷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옷들로 이제 많이 변했고,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류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바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자들도 바지를 여자들이 그때 이제 치마를 다 벗고 바지를 이제 바지를. 입었는데, 실제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조선 여성들한테 치마를 벗기지 못했는데, 한류. 그때 들어오면서 한류가 들어오면서 그 치마를 벗겠다. 이제 그때 이제 투피스 같은 거, 뭐 이런 옷들, 그러니까 달린 옷에다가 위에 하나 걸쳐 입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네이스라고 하나요? 이제 그 기세에 이제 여러 가지 장식이 달린 옷들, 그때 들어와서 이제 앞도 좀 많이 이제 파인 그런 옷들도 이제 많이 입기 시작하고, 남성들은 긴 외투를 입었거든요. 옛날 이제 그 러시아식으로 러시아 이제 바바리 코트 같은 거 긴 거 많이 입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짧아졌고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이제 많이 패션을 선도했는데, 잠바. 이제 여기다 이제 지퍼 있는 지퍼. 북한에서 이제 자꾸라고 하거든요. 그 자꾸 달린 옷들을 이제 남성들이 많이 입었고, 여성들은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알렸는데, 남성들도 변하기는 했지만 크게 알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변했죠. 그 인민복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 남자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생긴 거는 같은데 단추가 이제 여성들은 좀 달라요. 반대로. 그다음에 좀 여성들이 입는 옷은 조금 이쁘게 이제 만들어서 나왔고, 그다음에 또 여성들 자체도 또 자기네가 이쁘게 입으려고 해요. 근데 형태는 이제 같은데 그래도 남녀는 조금씩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한류 원피스가 종류랑 인민복하고 한복하고 여성들이
아무 때나 뭐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 때나 골라서 입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계절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요. 작업할 때하고 집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가 이제 많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인민복을 입는 건가요? 아니면 꼭 작업을 할 때 입어야 되는 건가요?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 예,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무조건 작업할 때는 인민복 입어라, 작업복 입어라 하는데 작업할 때 어쨌든 이제 뭐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편리하니까 그런 거고 한복? 그 이제 한복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식이나 행사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서도 이제 북녘에서는 여성들이 한복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개량 한복이라고 해서 치마 저고리.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 교복이 치마 저고리거든요. 봤어요. 예. 위에 이제 흰 거하고 리서치 시간 그런 식으로 치마 저고리 많이 입고요. 큰 행사나 모임 때는 여성들은 주로 이제 한복 많이 입고 잔치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자들은 그 넥타이 매고 이제 자켓 입고. 자켓 입고 뭐 이제 네. 그렇게 입습니다. 여러 다양한 경우에 이제 그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옷들을 그 구매하거나 갖추게 되나요? 상점에서 사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장마당에서 팔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가 자체로 만들어 만들기도 입기도 하고. 하고,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거 구매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 구경상점도 있고 양복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영상점은 기본적으로 그 옷공장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지역에 보면 남자 옷공장이 있고 여자 옷공장이 있고 어린이 옷공장이 있고 군양 옷공장이 있고 국영 기업에서 생산되는 옷들은 국영상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옷들을 개인들이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건 기성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만드는 옷은 가공옷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규격의 옷들이 이제 그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많이 사 입고, 그 양복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복점에서 맞춰 입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복점에서 맞춰 입으면 되게 뭐 잘 사는 사람이나 네네. 뭐 고관 대작이 맞춰 입는 걸로 아는데 근래는 그렇습니다. 예. 북쪽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양복점에 가서 맞춤형 옷을 만들 수 있고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재단사하고 원단도 자기 고르고. 취향에 맞게 이제 옷을 얼마든지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시기에 신체 노출이 많거나 뭐 이런 옷들은 북녘 사회에서 이렇게 허용이 잘 되는 편인지.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하나원에서 8월에 나왔는데요. 예. 그 전철 타고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노출이 그래요? 너무 예. 많아가지고 마주 보면 실례될 것 같아서 이제 북쪽은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이제 노출이 심한 옷들이 유행도 되지 않거니와 이제 승인도 안 되고요. 북녘에도 유명 브랜드가 있나요? 그런 유명 브랜드가 북쪽에 들어가기도 만무하고 옷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편리성과 이제 상대방한테 주는 이런 것을 많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뭐 유명한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좋다? 이것은 이제 북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양복점은요? 유명한 양복점은 그 재단사가 이제 유명한. 유명한데 그게 그 재단사가 유명한데 그 재단사가 왜 유명한 사람이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체형에 맞게 옷에 가지 않게 뭐 옷 입으면 이제 남이 옷 입은 것처럼 빌려 입은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체형에 이제 맞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유명한 양복점이고 유명한 재단사지 뭐 예를 들어서 동대원 동대문 뭐 양복점이다 하면 예. 동대문 양복점이 유명해서 그 양복점에서 나오는 옷은 다 좋다 이런 식은 이제 아니죠. 다음에 이제 살거리 집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녘의 주택은 이제 그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대부분 뭐 전인민족 소유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소유권 자체가 이제 전인민족 소유, 그러니까 국가적 소유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국가 소유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제 시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자기 이제 내 땅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화 이후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 내가 돈을 내고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은 아니지만 사용권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인민족 소유, 국가적 소유가 많지만 그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이야기할 그야말로 수가 사실은 있겠습니다. 뭐 일제 이후에 해방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좀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요즘 남측에서는 그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짓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북측은 어떻습니까? 평양도 초고층 아파트가 있고 고층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층도 있고 다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많이 그 밀집에 사는 지역이니까 평양은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도 하는데 북쪽은 지방에 이제 그 아파트를 건설할 때 5층 이상 이제 건설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한다기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지방은 좀 지방적인 특징이 있고, 수도는 수도적인 특징이 있고, 대도시는 또 대도시 특징, 그 다음에 또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해안이나 또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 따라서 집 짓는 위치와 충수가 이제 그 결정이 돼가지고 꼭 뭐 초고층 아파트만 선호한다?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 같은 것도 많이 빌라?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빌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연립. 예, 그 북쪽에서는 빌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빌라 같은 그런 형태는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제 서층 살림집으로 이야기를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 농촌은 좀 이렇게 도시와는 다른 주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농촌 문화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60년대 이후에 이제 농업협동화가 진행되면서 그 초가집 없애기가 이제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북녘판 새마을은 예, 뭐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초가집 이용을 다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그냥 기아만 씌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디자인을 해요. 설계를 해가지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살기 좋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몇 개의 디자인을 선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화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라고 해서 농촌 문화주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지는 않습니다. 농촌에 이제 아파트도 있는데요. 보면 그 3층 정도, 그러면 제일 높아봤자 5층 정도. 이런 디자인들을 통틀어서 농촌 문화주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이 가축도 키우고 텃밭에서 그 야채도 이제 재배하고 농촌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의 특성에 맞게 집을 지었다고 해서 농촌 문화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강화도나 뭐 이런 우리 파주나 뭐 이런 접경 지역에 가서 혹시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북녘 사회 그 농촌 지역의 집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평양에 그 아파트들 짓지 않습니까? 그 건설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양 그 건설 사업소가 있거든요. 중구역에 있는 건 중구건공, 뭐 그다음에 동대문구역에 있으면 동구건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 이것들을 평양시는 이제 다 합쳐서 짓고, 그러면 이 인원이 모자라면 그 이번에 5만 세대 그 살림집 건설하는 것처럼 군대가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 주택은 국가가 합니다. 그 시나 도는 건설 사업소라고 부르고요. 구는 이제 건설대라고 합니다. 도시 건설대, 농촌 건설대. 그래서 농촌 살림집은 농촌 그 건설대가 짓고 도시의 살림집은 도시 건설대가 짓고. 그럼 모든 비용도 주체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 비용은 이제 조금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다 국가 비용으로 그렇죠. 지워서 개인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고 주택이 사용권이 거래가 되면서 개인들의 돈도 일부 건설하는데 이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건설하겠다고 하면 그 원칙적인 주체는 건설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건설대에 우회를 해서 이 집이 내 돈으로 짓기는 했지만 시공하고 설계하고 하는 건 다 이제 도시 건설대까지 내 돈 내고 짓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제 설계하거나 시공은 절대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의 주체는 국가 건설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측에서도 70년대에 치마 길이를
그 제한을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탈북민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평양 시내에서 그 짧은 치마에 대한 단속이 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그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체를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이제 신체 부위가 이제 드러나는. 어느 정도 길이까지는 허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에서 조금 올라오거나 너무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지도 그렇고, 치마도 그렇고, 통제를 하죠. 그런데 치마 길이를 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북녘의 여성들은 이제 그 허벅지 내놓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앞으로는 좀 작게 시작해서 좀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소재를 좀 더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